안녕하십니까. 위생곤충학의 조은진입니다. 네, 챕터 1 보시면요. 위생곤충학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스 1번에 그 위생곤충학 일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정의가 먼저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쭉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직간접적으로 해치는 곤충을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학문까지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고, 직간접적이에요. 직접적인 것도 들어가고 간접적인 것도 들어간다. 그 자세한 내용들에 관해서는 수업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은요. 우리가 두 줄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나눠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매개곤충과 인간의 질병 사이의 역학적 형태를 규명한다. 그 부분에 밑줄을 쳐두시고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생곤충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역학관계를 연구한 다음에 이런 곤충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그런 효과적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다음 마지막이 두 번째 줄 뒷부분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 보건 향상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밑줄을 쳐주시고 세 가지 이렇게 목적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괄호 3번에 나와 있는 이 위생곤충학의 발달사인데요. 이 앞에 별표를 하나 치고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달사에서는요, 위생곤충학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역학을 배우시면서 그 역학의 흐름들, 시대별로 나눠서 그 특징들을 공부하셨고, 각각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실을 입증했는지, 사람과 그 입증 사실을 잘 매칭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중요하다라고 별표는 쳤는데요.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는 아니고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꼴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1878년에 맨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 앞에 역시 별 하나 쳐주시고요. 맨슨에다가 박스를 칠게요. 맨슨. 자, 이 맨슨이란 분은 땡땡 뒤에 밑줄입니다. 반크로프티 사상충이 모기 체내에서 감염 상태까지 발육을 한다. 이걸 처음으로 증명하신 분이에요. 자, 그 뒤에 발육까지 밑줄을 쭉 쳐두시면 되겠고요. 사상충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사상충. 물론 그 앞에 반크로프티 사상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상충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 사상충은 기생충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크기가 미세하고요.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림프절로 침투를 해서 상피증이라는 어떤 증상을 나타내게 돼요. 상피증. 요 상피증은 뭐냐 하면은 이 상자가 코끼리 상자예요. 여러분들 코끼리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이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증상이 바로 상피증이고 사상충이 그런 증상을 유발합니다. 거기까지 좀 챙겨두시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1898년에 로스라는 분이 학질 모기가 말라리아를 전파한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로스 역시 밑줄 쳐두시고요. 뭐 연도까지 기억을 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거는 그냥 그건 참고적으로 하시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입증 사실을 입증을 했나, 어떤 사실을 입증했나,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로스의 학질 모기가 말라리아 전파. 자, 학질 모기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898년에 시몬드예요. 시몬드 밑줄에 놓으시고 벼룩이 흑사병을 전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밑줄 쳐놓으시고 뒤에 박스 해주시고요. 질병에 사람 이름에다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월터 리드라고 돼 있어요. 4번 동그라미 보시면 1900년에 월터 리드인데 리드에다가만 밑줄을 그어주시고, 자, 이집트 순모기가 황열을 매개합니다. 자, 황열에다 박스 쳐놓으시고 이집트 순모기 밑줄 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브루스 앤 나바로인데요. 여기는 사람 이름보다는 그냥 그 채채파리가 수면병을 전파한다. 채채파리가 수면병 그 부분만 밑줄을 좀 쳐놓으시면 되겠고, 니콜이 이가 발진티푸스를 전파한다라는 거. 자, 요런 식으로 다 표시해 주시면 돼요. 질병에다가 박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클리랜드입니다. 클리랜드가 모기가 댕기열을
전파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자, 모기가 dengue 이렇게 해서 중요하다라고 표시한 부분하고요.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이름 많이 좀 등장하는 이름들은 이름까지 같이 기억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뭐 5번, 6번 같은 경우는 이가 발진 티푸스, 채채파리가 수면병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을 이해하시고 사람과 입증 사실 잘 매칭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박스죠. 역할 및 반응이에요. 자, 괄호 1번에 위생곤충의 역할이 나왔어요. 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동그라미에 질병의 매개체입니다. 저희가 방금 발달사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질병을 이 곤충들이 매개하고 있어요.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괄호를 앞에 좀 칠게요. 자, 위생곤충에 의한 질병 매개는 하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괄호를 쳐두시고, 자, 밑줄 쳐두시는데 대부분 바이러스예요. 대부분 바이러스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지만 위생곤충에 의한 질병 매개는 그 곤충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자, 그리고 끊어서 그 뒤에 어떤 질병들이 있느냐? 말라리아, 황열, 사상충증, 흑사병 등에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그냥 읽어볼게요.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서는 절족동물 매개체의 역할이 활발합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같은 곤충이라도 크기도 훨씬 더 크고요. 숫자도 많죠. 그래서 그 매개체 역할이 활발하고 이에 의한 질병을 절족동물 매개성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OX 문제 넘어갈게요. 1번에 반크로프티 사상충 나왔습니다. 이 사상충이 모기 체내에서 감염 상태까지 발육함을 처음으로 증명한 사람은 누구다? 예, 맨슨이다. 맞죠? 맨슨 오고요. 자, 두 번째, 학질 모기가 말라리아를 전파한다. 이 사실을 입증한 사람은 누구다? 두 번째 동그라미였어요. 로스예요. 로스. 되셨죠? 손 같죠? 예. 맨슨, 로스. 두 번째도 오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벼룩이 흑사병을 전파한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람은 시몬드다. 시몬드. 네. 등줄 주위에 있는 그 쥐벼룩이 흑사병을 전파시킵니다. 시몬드 역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잘 매칭해 주시고요. 전부 다 오였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위생곤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시면 첫 번째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알레르기 반응. 특히 어떤 것에 동나방 독가루가 있어요. 동나방의 가루. 예, 땡땡 뒤에 동나방의 가루에다가 하나 밑줄을 쳐 두시고 이 가루가 피부에 닿게 되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또는 뭐 가루에 의한 항원작용으로 인해서 기관지 천식까지도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때요?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좀 주변에서나 본인이 겪어보셔서 알 수 있겠지만 개인차도 상당히 크고요. 뭐 민족차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이 차이가 많이 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곤충 공포증이에요. 제목에다 밑줄 쳐두시고요. 이건 말 그대로 곤충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뭐 벌레라든가 개미라든가 거미라든가 이렇게 다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거나 혐오감을 느끼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심히 혐오하여 감각적 환상을 느끼는 정신분열증 환자까지도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밑줄.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차가 있죠.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무 싫어해서 결국은 정신분열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또 피부염입니다. 자, 땡땡 뒤에 보시면요. 이와 벼룩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벼룩, 벌레 등 우리 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거기다가 밑줄을 쳐놓으실게요. 이 괄호 먼저 하시고요. 이 벼룩. 벼룩과 같은 벌레 등 이렇게 괄호를 해 놓으시고, 뒤에 물렸을 경우 처음에는 가렵죠. 근데 이거를 막 긁다 보면은 피부염까지도 상처가 나가지고 거기에 염증까지도 생기는 그런 2차 감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물렸을 경우 하고 그 아랫줄에 쭉 밑줄 쳐 놓으시고 2차 감염.
긁으면 상처 부위에 2차 감염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그러한 피부염들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식품을 오염시키죠.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파리라든가 쥐와 같은 것들, 뭐 벼룩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파리, 뭐 쥐, 벼룩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괄호를 쳐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식품에 이물질을 혼입시킬 수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쥐와 같은 경우들은 분뇨, 오물 등을 옮겨서 불결함을 유발한다까지 밑줄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위생곤충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뭐 피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보셨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박스 보시면 곤충의 피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의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왼쪽 날개에 나와 있죠. 주로 해당 곤충의 병원체 감염 방식, 이 곤충의 병원체를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감염시키느냐, 그런 방식들 하고요. 그것들이 매개하는 질병에 대해서 주로 묻고 있어요. 자, 곤충의 병원체 감염 방식, 여기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딱 사선 하나 그어놓고, 그리고 그것들이 매개하는 질병들이죠.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곤충의 피해 크게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유형을 먼저 나누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피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피해가 있고요. 피해 여기 위에만 하나 쓸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뉴센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뉴센스. 자, 윗부분에서 보신 것처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성가시고 귀찮고 혐오감을 느끼고 얘는 보면은 불쾌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자, 뉴센스.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 뉴센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뉴센스는 뭐다? 성가심, 뭐 귀찮음, 그다음 또 뭐 있을까요? 불쾌, 혐오, 요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왜 직접과 간접 피해를 나누냐 하면은 우리가 그 앞 페이지에서 정의가 어떤 거였죠? 우리 인간의 건강을 직간접적으로 해치는 곤충에 관련된 그 곤충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위생곤충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직접과 간접 피해 크게 있는데, 직접 피해는요, 물리는 것과 같은 기계적 외상이 여기 포함돼요. 기계적 외상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 피해는 질병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요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자, 질병 전파하는 게 직접 같은데 직접적으로 내가 물리는 거죠. 기계적 외상을 입고 그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질병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봐도 싫은 거다. 뉴센스. 이렇게 크게 세 개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괄호 1번에 나와 있는 직접 피해부터 한번 볼게요. 기계적 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1번 동그라미에 기계적 외상에 밑줄을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절지동물이 흡혈할 때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생긴 상처를 의미합니다. 자, 모기한테 물린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로 인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왜? 그 물린 부위가 가려워요. 그래서 긁다 보면은 거기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처의 균에다가 동그라미 해두세요. 여기에 균이 들어갔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 2차 감염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끔찍하죠. 인체 기생이 있어요. 자, 직접 피해 대표적인 거 기계적 외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뭐가 있다고요? 2차 감염이 있고 인체에 기생하는 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요게 37회 때 한번 출제가 된 바 있는데요. 기억해 보시면 파리 유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리 유충에다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세요. 구더기죠. 이 구더기가 자, 그 옆에 위나 피부에 기생하는 거예요. 밑줄. 그래서 구더기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파리 유충이 위나 피부에 기생해서 구더기증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승저증이라고 해요. 구더기증은 다른 말로 한자로 표현하면 승저증입니다. 같은 거.
저 뒤에 또 한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팔에 관련된 공부하실 때 승저증이란 단어가 다시 한번 나와요. 그게 같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니은은 좀 종류가 많죠. 괄호를 칠게요. 옴 진드기, 모낭 진드기, 모래 벼룩 등에다가 괄호를 쳐놓으세요. 요런 것들도 피부에 기생하죠. 옆에 피부에 기생 밑줄 쳐놓으시고,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느냐, 옴이라든가 구진, 농포 등과 같은 피부병의 원인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자, 옴, 뭐 재서 옴 붙었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옴 상당히 가렵고, 네, 피부과 꼭 가셔야 되죠. 힘듭니다. 자, 구진은 뭐냐면요, 고름이 없어요. 고름은 없고 5mm 이하의 아주 작고 단단한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피부에. 그리고 농포라고 하는 거는 농자 들어가 있으니까 화농으로 인해서 발진이 생기는 것을 농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서, 원인 물질이 아니죠. 예, 매개하는 곤충으로서 이런 것들을 기생하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는 독성 물질을 주입할 수 있어요. 자, 동나방이 나왔습니다. 동나방 밑줄. 자, 위에서 동나방의 가루는요,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동나방의 또 동모가 직접 피부에 이렇게 닿게 되면은 독성 물질이 주입돼요. 자, 동나방 밑줄 치셨죠? 그 줄 뒤에 독성 물질 주입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밖에 이러한 그 독성 물질이 주입되는 것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벌과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진해, 벌, 전갈, 독거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뒤에 구체적인 곤충 종류들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가 알레르기성 질환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자, 기억에 역시 괄호 칠게요. 미세한 물질이 체내에 주입되거나 피부에 접촉되었을 때예요. 접촉되었을 때에다가 괄호를 해놓으세요. 이게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방법들이죠. 그렇게 되면 뒤에 보라색 글씨 면역학적인 과민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자, 어떤 곤충들이 있냐면요, 우리 저 위에서 동나방의 가루 같은 거 보셨는데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요, 대표적인 거, 왜냐, 동나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야외에 나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 주변에서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 자, 보라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 바퀴, 깔따구와 같은 것들이 이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해요. 자, 보라색 글씨에 새 곤충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요즘 많이 심각한 그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피해를 보셨어요. 대표적인 게 물리는 거다. 그 밖에 인체 감염, 그 2차 감염, 인체 기생, 그 다음에 독성물질 주입하는 거, 알레르기 유발하는 거, 이런 것들 보셨고요. 두 번째 괄호는 간접 피해예요. 질병을 전파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아랫줄 보시면 절지동물이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인체 내에 주입하는 거예요. 물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보라글씨에다 밑줄 치세요. 병원체를 인체 내에 주입. 그러면 숙주의 감수성에 의해서 질병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기계적 전파가 나와 있어요. 기계적 전파는 다른 표현으로 물리적 전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43회 때 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내용이 기계적 전파라고 하는 건 쉽게 곤충의 발이라든가 주둥이, 입에 부착해서 전파시키는 거예요. 병원체들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억에 병원체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이죠. 병원체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반. 여기에 있던 병원체를 주둥이나 몸에, 다리에 묻혀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거죠. 그 다음 니은, 아예 곤충 체내에서 증식이나 발육을 하지 않는 병원체. 체내에서는 증식이나 발육을 하지 않는 병원체예요. 그 보라 부분 밑줄. 왜냐하면 얘는 물리적 전파라서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곤충의 체내에서는 증식이나 발육을 하지 않는 병원체다. 그렇게 밑줄 그어주시고, 위생곤충으로는 지파리, 파리, 그 다음에 가주성 바퀴. 가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집에서만 서식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발견하는 그 바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얘네들이 매개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요, 땡땡도의 밑줄을 쭉 긋겠습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는데 뭐 콜레라라든가 뭐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 그 밖에 살모넬라증, 그 다음에 결핵, 이러한 질병도 있습니다.
자, 기계적 전파 보셨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면 생물학적 전파가 나와 있어요. 2번 동그라미 앞에 작은 별표 하나 해주세요. 자, 기계적 전파는 신체, 몸에 부착해가지고 전파하는 거고요. 생물학적 전파는 아까 기계적 전파에서는 증식이나 발육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체내에서. 근데 요거는 이제 곤충 체내에서 증식이나 발육을 한다는 겁니다. 땡땡 뒤에 밑줄 칠게요. 곤충 체내에서 발육이나 증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발육, 증식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그 뒤에 끊어서 생물학적 변화로 인체의 감염 밑줄. 자, 그래서 생물학적 전파의 타입이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기역부터 미음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어떤 무슨 형 하면 그 타입의 특징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질병들, 그리고 그 질병을 매개하는 곤충까지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기역에 보시면 증식형이 나와 있어요. 증식형. 자, 말 그대로 병원체가 곤충 체내에서요, 수적 증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점에 수적으로 증식한 후 전파 밑줄.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 지금 질병이 한 6개 나와 있죠. 6개 나와 있는데 각각 끊어서 밑줄을 해 놓으세요. 예. 첫 번째, 흑사병, 페스트죠. 요거는 매개곤충이 쥐벼룩입니다. 쥐벼룩. 아까 등줄지에 기생하고 있는 쥐벼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쥐벼룩이라고 써놓으시고, 발진 티푸스는 2예요. 밑에다 2. 근데 발진열은 벼룩이에요. 요게 그래서 또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둘 다 발진 들어있는데 얘가 이제 길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얘를 매개하는 애는 짧은 곤충, 짧은 애는 긴 곤충. 그래서 이렇게 공평하게 발진 티푸스는 2, 발진열은 벼룩.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방법을 연구하셔서 좀 잘 외워두시고요. 뇌염과 황열은요, 둘 다 모기입니다. 뇌염과 황열은 모기. 자, 그 다음에 재규열은 2라고 되어 있죠. 얘만 써 있어요. 그 다음 댕기열도 모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발육형입니다. 자, 얘는 증식은 안 해요. 자, 증식은 하지 않고 발육만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세요. 수적으로는 늘지 않지만 이 개체가 커진다라는 거죠. 자, 사상충증, 모기로 의한 사상충증이 대표적입니다. 뭐 로아 사상충, 로아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등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 다 기억하고 계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보라글씨 있으니까 그 뒤에 밑줄을 그냥 쭉 칠게요. 사상충증은 모기에, 로아 사상충증은 등에. 그 다음에 가장 최악이죠, 디귿, 발육증식형. 예, 크기도 커지고 개수도 많아지는 거예요. 자, 증식과 발육을 함께에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말라리아와 수면병이 있어요. 이 수면병은 아프리카 수면병이에요. 자, 말라리아는 어떤 것이 매개하죠? 모기죠. 예, 말라리아 밑에다가 모기라고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채채병, 채채병이 아니라 채채파리죠. 수면병. 요 수면병은 아프리카 수면병입니다. 채채파리가 매개하는 거고요. 예,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자, 아프리카.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나눠 드리는 이유가 아메리카 수면병도 있어요. 아메리카 수면병도. 그래서 요거 자체에다가 이렇게 밑줄 그어 놓으신 데다 별 하나 해 놓으시고요. 자, 먼저 요 채채파리의 생식 방법부터 오른쪽으로 조금 빼서 보실게요. 생식 방법. 좀 독특해요, 얘는. 자, 알을 낳은 후 그 암컷 자궁 내에서 부화를 시켜요. 자,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알을 낳은 후 암컷 자궁 내에서 부화. 마치 새끼 낳는 것 같죠? 예. 요렇게 되면은 이제 애벌레가 되는 거예요. 암컷 자궁 내에서 부화시켜가지고 애벌레가 된다. 요렇게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수면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샤가스병이라고 해요. 2개를 비교해서 아메리카 수면병. 그래서 굳이 조금 이렇게 나가 놓아 볼 거고요. 샤가스병.
이거는 노린재가 매개해요. 자, 우리 뒤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위생동물 종류에서 이제 배우실 텐데, 트리아토민 노린재라는 애가 해요. 트리아토민 노린재. 다행히도 얘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노린재. 이 특징은요, 흡혈을 해요, 이 노린재가. 그래서 이렇게 수면병 이야기가 나와서 아프리카 수면병하고 아메리카 수면병하고 구분을 조금 해주시고, 채채파리의 독특한 생식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경란형을 볼게요. 경란형. 란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난자, 알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병원체 일부가 난소 알 내에서 증식하는 거예요. 자, 난소 알 내에서 증식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난소 알 내에서 증식하다 보니까 감염된 알에서 부화하면은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감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점 잘 보시고, 요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있고요. 찌찌가무시병. 다른 말로는 양충병이라고 하죠. 두 개가 같은 질병을 의미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 로키산 홍반열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충병도 그렇고 로키산 홍반열도 진드기가 매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드기랑 상관 있는 것들은 경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쭉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설형이 있습니다. 곤충 배설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고요. 발젠 티푸스, 발진열, 패스트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예, 요거는 읽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시면 중간 숙주가 나와 있습니다. 43회 때 출제가 된 내용인데, 자, 1번 동그라미에 개벼룩이 나와 있어요. 예, 개벼룩에다가 박스를 하나 쳐두세요. 자, 이 개벼룩은요, 어떤 것들의 중간 숙주냐면 개조충, 축소조충, 외소조충, 이런 것들. 조충을 매개하는 중간 숙주인데, 개벼룩이니까 개자 들어간 거, 개조충 금방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에 개조충 박스 해놓으셨고, 중간에 병 3개, 지병 3개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는 개벼룩을 삼키면 기생충에 감염돼요. 개벼룩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 그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보시면 개나 가재가 나와 있죠. 개나 가재. 예, 요거는 폐와 관련된 거죠. 폐흡충의 제2 중간숙주입니다. 자, 폐흡충 해놓으시고, 여기 중간숙주인데 특히나 제2 중간숙주예요.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4번과 5번은 조금 첨가해서 써볼게요. 내친 김에. 왜냐, 여기 어패류에 의한 중간숙주, 어패류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의 중간숙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조금 볼게요. 물벼룩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릴새우. 자, 물벼룩과 크릴새우 이렇게 박스 쳐놓으시고, 물벼룩 같은 경우는 유구각구충, 그 다음에 광절열두조충. 네, 물벼룩이니까 얘는 이제 제1 중간숙주 되죠. 제1 중간숙주. 그 다음에 크릴새우는 어때요? 크릴새우는 아니사키스의 제1 중간숙주죠. 아니사키스의 제1 중간숙주입니다. 요렇게 다른 것들도 한번 추가로 살펴보셨고요. 괄호 4번은 곤충 매개 질병이에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말라리아, 사상충, 댕기열, 황열, 일본 내염까지 나와 있죠. 거기까지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얘들은 말라리아, 일본 내염에서 딱 눈치채셨잖아요. 모기예요. 모기 써주시고, 그 다음 뒤에 패스트는 뭐라 그랬죠? 패스트는 쥐벼룩. 패스트에다가 이렇게 밑줄 쳐놓으시고 쥐벼룩. 그 다음에 발진티푸스는요. 이름 긴 거 이라 그랬죠. 발진티푸스 위에다 이라고 써놓으시고, 발진열은 뭐라고요? 다시 벼룩이에요. 뭐 쥐벼룩도 좋고 벼룩도 좋아요. 그 다음에 참호열, 재규열. 참호열, 재규열은 이예요. 이. 그러니까 발진티푸스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수면병은요. 채채파리라고 했죠. 밑에 써두시고, 찌찌가무시병하고 로키산 홍반열 나오면 경란형이었죠. 위에 진드기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질병이 딱 이름이 나오면 그것들을 매개하는 곤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네들의 생물학적 전파 방법이 어떤 것인지까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쓰셨죠? 1번 내용까지는 모기, 패스트, 쥐벼룩, 그 다음 발진티푸스, 발진열, 쥐벼룩 혹은 벼룩. 자, 참오열, 죄기열은 수면병, 채채파리. 대표적으로 그냥 수면병 하면은 아프리카 수면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메리카 수면병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샤가스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찌찌가무시병하고 로키산 홍반열은 진드기에 의합니다. 자, 오른쪽 날개에 댕기열에 관련된 거, 모기가 옮기는 출혈열이에요. 첫 번째 점에 모기 하나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고요. 이집트 순모기, 세 번째 점입니다. 흰줄 순모기, 순모기들이 매개해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핵심 O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기계적 전파는 곤충의 직접적 피해에 해당된다. 전파는요, 질병 전파는, 전파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전파는 간접 피해죠. 예, 직접 피해 아닙니다. X. 그 다음 흑사병, 발진, 티푸스, 재규열 등은 증식형에 해당된다. 어때요? 흑사병, 발진, 티푸스, 발진열, 뭐 뇌염, 황열, 재규열, 탱규열 이런 거 가장 많은 것들이 증식형이었죠. 맞아요. 오고요. 그 다음 개조충의 중간 숙주는 개벼룩이다. 예, 개 들어있었죠. 그 밖에 뭐 축소 조충이라든가 외소조충 이런 것들도 매개했습니다. 예, X, O, O 답 확인하셨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박스 네 번째 방제 방법입니다. 얘네들을 없애는 방법인데요. 모든 문제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영구적이며 뭐 가장 완벽한 방제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을 정비하는 거예요. 혹은 다른 표현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면서 영구적이기도 하고 완벽한 방제 방법이라는 거, 그거 하나 꼭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바로 1번부터 볼게요. 방제의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에서 첫 번째 줄 중간 부분, 국민보건상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체수를 관리하는 것. 해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방제예요. 됐죠? 자, 뭐 해충 구제라고도 하고요. 또 보면은 그냥 구제라고도 하고, 쥐까지 넣어가지고 구서라고도 합니다. 쥐 잡는 거죠, 구서. 자,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3번 동그라미에서 물리적 방법에 물리적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얘 나오면 또 뭐 나올까요? 화학적 방법, 화학적, 그 다음에 생물학적 방법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합쳐서 하는 통합적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물리적 방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에 보시면 환경관리가 나와 있죠? 환경관리의 박스. 이거는 매개종의 번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거예요.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자, 매개종과 병원체 간의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죠. 사람과 매개종과 병원체 간의 접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접촉을 감소, 밑줄 쳐놓으시고, 끊어서 그 옆에 환경 요인 또는 환경을 위생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그런 것들을 물리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에 나왔죠? 보라색 글씨. 가장 이상적이고 항구적인, 뭐 영구적인 것과 같은 말이에요. 가장 이상적이고 항구적인 방법이에요. 영구적, 항구적. 별표.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도 박스 하나 하겠습니다. 2번 동그라미에서 뭐에 박스 치시냐면 환경위선이 아니죠. 환경위선의 개선의 목표. 예. 환경위선 개선의 목표예요. 목표는 뭐냐? 자, 뒤에 사람과 매개종과 병원체의 접촉 빈도를 낮춰. 거기다가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접촉 빈도가 낮춰지면 방제 효과가 높아지는 거죠. 그게 개선의 목표고요. 기억해 보면 청결 나와 있고, 쓰레기 처리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들 아실 만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랩 이용하는 거 있어요. 덫이죠. 트랩에다가 박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뒤에 종류나 설치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 기억에서 한정된 공간 내에 곤충이나
쥐 방지할 때 쓰는 거예요. 한정된 공간 내에 곤충이나 쥐를 방지할 때 트랩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은 뭐 쥐를 잡으려고 쥐덫을 놓는데 제한된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뭐 우리 집 주변의 들판이라든가 뭐 마을 곳곳에다가 다 그렇게 트랩을 설치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한정된 공간 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자, 수동적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은 괄호 3번에 화학적 방법이 있는데 이걸로 넘어가기 전에 왼쪽 날개의 알아두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점 보시면은 물리적 변경을 이해해가지고 저지대 매립하고 배수가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물이 고이면 또 거기에 특히 모기나 이런 애들이 알을 낳잖아요. 자, 등등의 것들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는 환경 위생의 개선의 예가 나와 있어요. 뭐 청결, 쓰레기 처리하는 거 아까 나왔죠. 그 다음 방충망, 모기장, 퇴비장을 개선하는 거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랩 보셨잖아요. 세 번째 점 볼게요. 트랩을 이해해가지고 끈끈이 줄.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데 천장에서 이렇게 기다란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있어요. 누런색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가 끈적끈적 해가지고 파리나 이렇게 날벌레들, 특히 파리 같은 애들 딱 앉았다가는 못 나와요. 거기 끈끈이 줄, 쥐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리통, 뭐 바퀴트랩 이런 것들이 있고, 유문등과 살충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문등, 살충등 두 개 다 등불인데요. 유문등은 벌레를 유인을 해요. 그래서 모터로 이렇게 팍 돌아가는 팬으로 얘네들이 빨려 들어가게 돼가지고 포진망에 포획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유문등은 한참 여름 보면은 이렇게 홈쇼핑 같은 데서 텔레비전에서 파는 거 봤어요. 이렇게 포르스만 등인데 집에 이렇게 놓고 있으면 모터가 돌아가면서 거기로 이렇게 몰려들어서 유인해가지고 그 벌레가 모터를 통해 쭉 들어가면 그 포진망에 포획되는 말라 죽게 되는 거거든요. 뭐 모기도 죽더라고요, 보니까. 날벌레들. 그리고 살충등 같은 경우는요. 음식점이라든가 거리에서 이렇게 보시면 푸르스름한 불빛이 도는 등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산책로나 이런 데도 요즘에 많이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야행성 곤충들이 좋아하는 파장이 있어요. 350에서 한 370 나노메타. 그 정도 되는 파장에 푸른빛을 내보내가지고 유인을 한 후에 걔네들이 그 불에 이렇게 뜨르륵 가면 어떻게 돼요?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되잖아요. 예, 전기로 태워 죽이는 방법이 바로 이 살충등이에요. 그래서 유문등하고 살충등하고, 유문등은 유인해가지고 말려 죽이고 살충등은 유인해가지고 전기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고, 괄호 3번의 화학적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에서 화학적 방법은 그 뒤에 밑줄 치도록 할게요.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대상해충을 방제에다가 밑줄, 즉 뭐다? 살충제 사용해서 방제하는 방법이에요. 자, 2번 동그라미 쭉 밑줄 칠게요. 살충제는 곤충을 죽이는 화학물질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방제는요 대부분 살충제로 해요. 자, 대부분 살충제에 의존에다가 밑줄, 대부분 살충제에 의존. 자, 그 다음에 3번 특히 발육 억제제가 있어요. 3번 동그라미에 발육 억제제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 뒤 밑줄입니다. 곤충의 발육 과정 중 유충 단계에서 성장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유충 단계에서 성장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떻게 성장을 억제하느냐? 호르몬 작용을 억제해요. 자, 요게 성장을 억제 요 부분이고요. 살살 빗금을 좀 쳐놓으시고, 어떻게 성장을 억제하냐? 호르몬 작용 억제. 요렇게 하나 써두시고요. 요게 발육 억제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발육 억제제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기억에 밑줄 치겠습니다. 환경 오염이 없고 내성 문제 해결 밑줄.
이 발효억제제는요, 포유동물이라든가 인간한테는 독성이 없어요. 그 곤충만 대상으로 해요. 자, 없음까지 밑줄 쫙 쳐놓으시고, 종류들이 나와 있죠. 디플루벤주론, 하이드로프렌, 뭐 프렌 들어있네요. 키노프렌, 메소프렌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피리프록시펜, 요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메소프렌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는 불임제예요. 불임제 동그라미. 예. 불임제에 나오면, 불임 유발하는 거죠. 새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불임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고요. 동그라미만 쳤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상대성을 유인하는 성페로몬, 뭐 집합 페로몬 이런 걸 사용하는 유인제가 있어요. 몰리게 하는 거죠. 유인제의 동그라미. 그 다음 반대로 못 달려들게 하는 기피제가 있죠. 기피제 같은 경우는 뭐 모기 기피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야외 활동할 때 스프레이를 이렇게 쫙 뿌려주면 벌레들이 침입하지 않는 그런 거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괄호 4번의 생물학적 방법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방법은 살아있는 애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그 살아있는 그 생물체들은 천적이죠. 일반 동그라미에 천적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자, 천적을 이용해서 그 뒤에 보라글씨 밑줄 칠게요. 포식동물의 이용,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 불임 수컷 방산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쭉 밑줄.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2번, 3번, 4번이거든요. 요렇게 묶어주시고, 자, 각각 포식동물 이용, 박스, 그 다음 병원성 미생물 이용, 박스, 그 다음에 불임 수컷 방산. 요게 이제 천적 이용하는 것의 구체적인 예들이었죠. 자, 포식동물 이용하는 거는요, 뱀이나 고양이, 쪽제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병원성 미생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요, 모기, 유충, 장구벌레죠. 걔네들을 죽이는 선충류라든가 원생동물류, 곰팡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의 불임 수컷 방사는 수컷에 방사선 조사해가지고 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짝짓기를 하더라도 얘네들이 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른쪽 날개 알아두기 보시면 생물학적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자, 거기까지 이렇게 할게요. 자, 생물학적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물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꾸리.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스를 해주세요. 요게 제일 많이 사용돼요. 자, 미꾸라지나 송사리, 외몰개, 미꾸라지나 송사리, 외몰개도 밑줄 쳐주세요. 그래서 물고기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왜? 모기 같은 경우는 물에다가 알을 낳으니까 거기다 알 낳고 애벌레가 거기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물고기들이 천적의 물고기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송사리라든가 미꾸리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것들. 자, 요 내용이 43회 때 출제됐으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괄호 5번의 통합적 방법은 잘 이거 다 합쳐가지고 딱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게 아니라 잘 두루 같이 합쳐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1번 동그라미 읽어보시면 되겠고 2번 동그라미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번 동그라미만 저는 좀 표시를 하고 넘어갈게요. 통합적 방법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필수 조건에 박스를 해 놓으시고 통합이란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방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 기억에 두 가지 이상 동그라미 쳐 두시고요. 방제 방법 적용 밑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니은부터 비읍까지의 필수 조건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 다 살펴보셨고요. 핵심 OX 보도록 할게요. 1번의 해충 방제 방법 중 가장 이상적이고 항구적인 방법 나왔네요. 그럼 환경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물리적 방법이 다 나왔어요. 물리적 방법이라고 나왔는데요. 물리적 방법 중에서 환경 관리가 첫 번째였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에요. 5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물리적 방법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 주신 다음에 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환경 개선 써주시면 되죠. 환경 정비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답은 5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충 방제 방법 중 화학적 방법은 대부분 발육 억제제에 의존합니까? 아니죠. 대부분은 살충제에 의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발육 억제제 X 해놓으시고 밑에다가 살충제 써주시면 되고 답은 뭡니까? 예, X예요. 자, 그 다음 3번. 포식동물이나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해 방지하는 방법은 동물이나 미생물이니까 살아있는 거죠? 생물학적 방법이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요, 챕터 1까지 모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곤충 파트는요, 특히, 모습들을 좀 잘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실기책을 미리미리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예습복습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